네, 이번에는 자 목적어인 명사가 전치사의 앞에 위치합니다. 자, 우리가 전치사 뒤에 오는 거 목적어 그죠? 오는 거로 다 알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경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치사와 목적어 위치. 전치사 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치사와 명사적 오고 얘들이 목적어죠, 그죠? 전치사에. 자,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전치사 구라고 해요. 즉 이렇게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뒤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전치사구 역할은 형용사고 부사구이고, 자 그래서 전치사 목적어는 전치사 바로 뒤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죠? 이게 뭐 원칙이라보다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죠? 그런데 이 목적어가 전치사 앞에 있는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첫 번째로 형용사 용법의 투부정사의 전치사. 즉 뭐냐면 이런 형태죠. 자, 이렇게 to write with라는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pen이란 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I had no pen, 난 펜이 없었어, 가지고 쓸. 그래서 with의 목적어가 지금 뒤에 없어요. 왜 없죠? 왜 없느냐? 얘가 목적어인 거죠.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란 얘기죠. 전치사에. 또 여기도 she has a chair, 의자를 가지고 있는데 앉을 의자예요. 이때 on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chair. to live in, 여기도 마찬가지 house를 꾸미죠. We visited the house, 집을 방문했는데 사는 집이에요. in의 목적어가 바로 house죠. We live in the house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투부정사에 전치사가 있고, 그죠? 그 투부정 수식을 받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서 앞에 있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전치사를 포함한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였던 게 주어로 가겠죠. 그러니까 뒤에 없어지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you must get rid of your bad habits. 자, 여기 보시면, get rid of, 뭐뭐를 제거하다의 목적어가 your bad habits예요. 뒤에 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of란 전치사의 목적어가 뒤에 있는데, 얘가 주어로 가요. 주어가 되면 수동태가 되죠? 그러니까, must 동사 원형이나 must be pp, 그죠? must, 오타가 있네요. got rid of, 그죠? 그러면 제거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of의 목적어가, 없네요. 어디 있어요? 주어로 갔으니까 없는 거죠.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my sister look after. look after 하면 누구누구를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돌보다. 근데 돌보다, after의 목적어가 바로 뭐냐면 the dog이에요. 그 개인데, 개가 주어로 가요. 그러면 어때요? was looked after. 수동태가 되겠죠? 수동태가 돼서 없어졌네요. 왜? 목적어였던 이 the dog이 주어로 가니까 수동태가 됐고, 그럼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는 앞에 있는 주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됐죠? 네. 끝으로. run over. 차를 치다. run over예요. 그래서 큰 트럭이 소년을 치었어. 네. 암튼. 그래서 소년이 주어로 가요. 그럼 수동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또 목적 없죠? 왜? 전치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갔으니까. 자, 두 가지 했습니다. 자, 끝으로. 전치사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드러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자주 보이는 경우는 아니지만 가능해요. Such a fellow look down upon. look down on 하면 무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인데 그런 놈은 나는 무시해. 경멸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문장의 앞으로 문장의 앞으로 보내면 또 전체 목적어가 지금 없죠? 왜? 강조하려고 앞으로 왔으니까. 세 가지 꼭 정리합니다. 자, 전치사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경우는 뭐다? 투부정사인 경우에 투부정사 끝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투부정 수식을 받을 때 앞에 있고 또 능동태여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가면 수동태가 되고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갔으니까 또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의 주어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테고 세 번째는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문장의 앞에도 두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인 경우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뒤에 없고 앞에 있다. 자, 요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 기초편에서 꼭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목적어인 접속사가 전치사의 앞에 전체 목적어가 접속사예요. 이게 낯설 수 있습니다. 이 파트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분구의가 이런 것들이 많지만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책에도 없는 것들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초편이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아셔야 돼요. 그럼 과연 접속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것도 아셔야 되고 어떻게 앞에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치사 목적 위치를 기본 개념을 정리 다시 한번 하면 전치사구는 전치사와 명사적어구가 같이 오는 걸 전치사구라고 하고 그 명사적어구가 이제 목적어인 거라고요. 자, 이렇게 전치사구는 형용사구나 부사구, 즉 수식어구의 역할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는 일반적으로 전치사 바로 뒤에 놓이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거죠. 이렇게 전치사 목적어 이렇게 오는 게 일반적인데, 자, 이 목적어가 전치사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자,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인 명사가 아니라,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명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자, 접속사가 전치사의 앞에 있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의문대명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관계대명사예요. 두 개의 접속사예요. 자, 두 개의 접속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로 오늘 정리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의문대명사,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도 의문대명사도 접속사 일종이고 대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의문문이라고 하죠. 의문문이라고 하는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제가 비교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고, 아무튼 의문문을 보면 What are you looking for? Look for, 뭐뭐를 찾다. for의 목적어 뒤에 안 보이죠? 어디 있어요? 얘가 목적어란 얘기죠. Are you looking for what?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문사는 문장이 맨 앞에 있어야 되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인 이 what이 문장이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래서 앞에 있는 경우에 의문문은 다 마찬가지예요. What is it like? 그는 무엇 같니? 어떤이라는 뜻이고요. Who 아니면 whom did you do that for? 무엇을 위해 넌 누구를 위해 그것을 했니? 그래서 for가 앞으로 가도 돼요. 누구를 위해 did you do that? 이렇게 전치사가 있으면 반드시 whom을 써야 되죠. 자, 이게 일반적 의문문에서도 이렇게 앞에 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간접 의문문. 얘가 문장의 일부,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된 간접 의문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우리는 간접 의문이라 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 얘를. 자, 보세요. I wonder what you are looking for. 자, 얘가 문장의 일부가 됐죠? 그냥 이름이 간접 의문이고 똑같아요. 이 for의 목적어가 뭐예요? 여기 있는 의문대명사. 나는 궁금해.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궁금해. 그래서 what이 for의 목적어예요. Do you know? 넌 아니? What he is like. 그가 무엇 같은지. 이때 like 뭐뭐처럼 뭐뭐 같은 전치사예요. 무엇 같으니 어떤지. How he is like. How he is. 그래서 what he is like 아니면 how he is와 같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의문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인데 의문문이든 간접문이든 얘는 특히 간접문일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다. 전치사 앞에 있다. 다음. 관계대명사인 경우 여러분이 많이 봅니다. 보세요. 자,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그가 사는 집이에요. 이때 in의 목적어가 뭐냐면 which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죠? in which. 그래서 이때 이렇게 바로 뒤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치사를 끝에 써서 in의 목적어가 어디 있다? 앞에 있다. 이렇게 앞에. 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일종이니까 문장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which he lives in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는 안 되죠. 두 개를 중복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신 전치사의 목적어를 쓸 수 없죠. 물론 in 대시라는 접속사가 있지만 뭐뭐란 점에서 그때의 대신 이때 대타고 다른 거죠. 이것도 틀려요. 그래서 which를 써야 돼요. 또 보세요. He is the very man. 바로 그 사람이야. Whom I am fond of. 좋아하는. of의 목적어가 뭐예요? whom이에요. 근데 접속사 일종이라서 앞에 있는 거예요. 전치사가 자기 목적을 따라서 쫓아서 앞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of whom I'm fond.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개념을 했습니다. 자, 접속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 그럼 접속사는 두 가지다. 뭐다?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다. 됐죠? 대명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고 걔들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바로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의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치사가 자기 목적을 따라서 그 앞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in which, of 이렇게. 네, 됐습니다. 기초지만 아주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관계대명사죠. 자, 봅시다. 자, 관계대명사 일단 접속사 역할을 하죠. 그리고 대명사 역할을 해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일종이에요. 근데 목적 관계대명사 첫 번째 whom입니다. 원래는 whom을 쓰는데 이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 관계대명사 첫 번째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에서 목적어 혹은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는 목적격이라 그래요.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 Tom loved the girl, 또 하나 We are interested in her. 탐이 그녀를 사랑했었어요. 과거에 시간 달라도 돼요. 사랑했었고 우리가 지금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her는 당연히 누구? 앞에 있는 the girl이겠죠? 전치사와 이제 대명사 썼는데 이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her를 관계대명사 바꿔서 문장을 연결하면 목적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whom을 쓰는데 whom에서 대신에 who를 써도 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뒤에 주어동사 있어서 생략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땐 전치사 끝에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 반드시 whom을 써야 되고 who가 안 돼요. whom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생략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전치사가 앞에 생략 못한다. 됐죠?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위치나 대시입니다. 자, 아까 whom일 때는, who나 whom일 때는 선행사가 뭐일 때 쓰는 거예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거고. 자, 이제 사물이면 이제 위치를 쓰는 거죠. that이나. 여기 보면 here are the keys. 열쇠들이 있고요. 자, we are looking for them. 그것들은 뭘 가리켜? 당연히 keys. 열쇠들을 가리키지.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 이제 위치입니다. 위치는 주격이나 목적 형태가 똑같아요. 위치야. 그리고 전치사 끝에 있죠. 그럼 이때 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얘가 앞으로 와 전치사가. 그럼 위치는 오케이. 이때는 생략을 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that은 일반적으로 who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전치사 뒤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치사 뒤에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위치 대신에 that을 쓸 수 여기 위에 거. 여긴 있다. 근데 여기 전치사 앞에 오면 여기에 that을 쓸 수 없다. 이때는 전치사 앞에 있을 때 that을 못 쓴다. 시험이 잘 나와요. 시험이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목격 관계되면 생략된다는 거는 보세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whom 대신에 who를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목적 관계대명사는 타동사의 목적 역할을 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앞에 전치사가 없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얘를 전치사 있을 때 that으로 쓸 수 없다. 됐죠?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한데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전치사가 또 있으면 that으로 대신할 수도 없다. 반드시 전치사 뒤에 목적격을 써야 된다. 연습 문제 봅시다. Math is the subject. Math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과목이다. 삐리리 the students are interested.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자, 그러면 전치사 인의 목적으로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위치를 써야 된다. 왜?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 뭐를 못 쓴다? that을 못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됐습니다. 네, 다음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많이 나오죠. 자, 격이라 하면 관계,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목적어의 관계, 보호일 때도 사실 목적격을 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략이 되면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명사 뒤에 주어동사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접속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는 그거죠.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목적격,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보시면, 자,
자, here are the key. 열쇠들이 있고 gave them. 그것들을 나에게 주었죠. 그래서 them이 목적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되면서 연결됐어요. 그래서 here are the keys which you gave to me.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있는 gave의 목적어인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생략된 문장을 보면 the keys you gave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얘는 형용사절이에요. 앞에 있는 keys를 설명하는. 자, 두 번째 중요한데 전치사의 목적어도 일 때도 목적 관계대명을 당연히 쓰죠. 영어의 목적어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처럼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두 가지 목적어가. 근데 앞에 전치사가 없을 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Tom loved the girl. 탐은 그 소녀를 사랑했었대요. 근데 we are interested in her. 우리가 그녀에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목적어인 her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연결돼서 하나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whom인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써도 돼요. 그래서 who나 아니면 whom을 쓰는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가 뒤에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전치사가 앞으로 갑니다. 자기 목적어를 찾아서. 그죠? 왜? her가 whom이 됐지만 이 인의 전치사의 목적어 her고 얘도 전치사 인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찾아서 가까운 데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whom을 써야 되고 당연히 생략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탐은 그 소년을 사랑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고 조심하셔야 될 거. 일반적인 목적 관계대명 생략할 수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면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올 때는 뭐 사람일 때 당연히 whom을 써야 돼요. 여기서 in who 해도 틀려요. whom을 써야 되고 또 생략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호 역할을 할 때도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to be 비동사의 보호죠. 보호입니다. He, she was the singer. 그녀는 가수였었대요. 네가 그녀를 되기 위해 원했어요. 즉, her는 가수죠. 가수가 되길 원했던 거죠. 네가 되고 싶었던 가수였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her가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그리고 앞에 전치사가 없으니까 who를 써도 되고 그리고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끝으로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와서 대명사, 대신하다 대자죠.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니까 주어 동사 오면 이 관계대명사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오면 거의 대부분 99% 형용사절이다.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관계부사일 때도 생략할 수 있어요.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 자, 요렇게 관계부사도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얘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따로 묶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생략될 수도 있다? 관계부사가 생략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뭐가 생략됐는지를 평소에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파악해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전치사의 위치 보시면 Do you know the man? 너는 그 남자를 아니? 라는 문장과 She is talking to him. 자, 그녀가 그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두 개의 문장을 결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him. 자, 이 인칭대명사 힘이 관계대명사로 되면서 문장이 연결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목적격이에요. 원래 to의 목적격이기 때문에 whom을 써야 되지만 앞에 전치사가 없을 때는 whom 대신 who를 써도 돼요.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who she is talking to 이렇게 되죠. 이렇게 문장의 끝에 전치사 그냥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는 자기의 목적어인
whom을 찾아서 앞으로 가는 거죠. to him처럼 to who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바로 앞에 위치할 수도 있다. 자, 물론 전치사에 따라서 반드시 꼭 문장의 끝에 둬야 되는 그런 전치사들도 있고요. 반드시 앞에 둬야 되는 전치사도 있지만 그런 거 사실 여러분들 전혀 몰라도 돼요. 뭐 시험에도 안 나오고 뭐 여러분 독해하고 영어를 쓰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아무튼 전치사는 이렇게 문장의 끝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을 수도 있다.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문제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앞에 이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 그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다는 얘기는 그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란 얘기니까요.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 He likes the people. 그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who he works with. 그가 함께 일하는. 이 works가 work이 일하다는 자동사죠.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일하다 할 때는 전치사 with가 필요해요. 그래서 works with 이렇게 된 거고요. 이 with가 자, 목적을 찾아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 목적격. 전치사가 앞으로 오면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전치사는 타동사처럼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품사기 때문에 who 쓰면 안 되고 이때는 whom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자동사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잘 놓치는 경우죠. 형용사나 분사, 자,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 They bought the book. 그들은 책을 샀는데, 어떤 책이냐면, We were interested in. 우리가 관심 있는 책이에요. 자, 여기 위치가 왔습니다. 뒤에 interested in이죠. interested in. 그래서 어디에 대해 관심이 있다. 해서, 자, 이때 끝에 왔는데, 이렇게 앞으로 갔습니다. in which. 그래서 they bought the book in which we were interested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치사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으로 온다. 이때 온 이유는 interested라는 분사가 어디에 관심이 있다 할 때는 전치사 in을 쓰죠. 이거 영어에서 이제 항상 같이 쓰는 걸 이제 뭐 collocation 뭐 이런 말 하는데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in이 형용사나 분사 때문에 필요한 경우. 참고로 이때 in which는 관계부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항상 관계부사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세 번째, 자, 명사 때문에 오는 경우, we cared about energy saving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일종의 프로그램에 대문자 썼으니까요. 어떤 거냐면, 이 built an application to. 자, 그가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에, apply to. 동사일 때 to를 쓰죠. 이게 대표적인 collocation 하는데, 어디 적용, 응용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적용할. 그래서 이 to가 이제 앞으로 갔어요. 이렇게 to which he built an application. 자, 이렇게 세 가지 자동사 때문에 또 형용사 내지는 분사 때문에 지금처럼 명사 때문에 전치사가 목적어를 갖기 위해서 전치사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주의사항. 전치사가 앞에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된다.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자, 기본입니다. 다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do you know the man? to that 안 되고 to whom을 써야 된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관계부사가 명사 뒤에 와서 명사 뒤에서 관계부사가 이렇게 형용사절이 되면 이 관계부사는 언제든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항상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가 되는 건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학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부사를 관계대명사를 항상 바꿀 수 있다.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변경 가능한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형태에서 자,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선행사가 시간, 장소, 방법, 이유의 명사이어야 되고 이고 그 의미가
그 시간에, 시간, 장소의 장소로, 또 방법으로, 그 이유로 일 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관계부사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이다. 라는 거죠. 자, 관계부사 변환 가능한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원리와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I know the city. 자, 선행사 왔습니다. 자, 일단 선행사가 장소 명사네요. 오케이, 통과. 다음. in which he lived. in which 해석을 해보면 그 도시에서죠. 위치가 가리키는 게 city, 다음 명사, 선행사고 그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대명사도 해석을 합니다. 자, 대명사도 해석을 하고 당연히 관계대명사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전치사와 함께 관계대명사를 같이 해석해보면 그 도시에서 그가 살았다죠. 그래서 어디에서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장소음으로 where로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도시가 있습니다. 나는 도시가 있어. 그리고죠. 그리고, 그가 거기에 살았다. 이런 구조예요. 이게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and it 해서 이제 위치가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in it은 거기에서죠. 거기에서. 한 단어라면 there야, there. 그죠? 거기에서. 똑같습니다, 위에랑. 자,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이시 가리키는 당연히 city예요. city고 장소죠. 장소고, 그래서 in it 하면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서. 그럼 거기에서라는 부사가 따로 있죠. there라는. 그러니까 in it 대신 there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in which 대신 where를 쓸 수 있는 거나 in it 대신 there를 쓸 수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 항상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에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도 항상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there라는 부사가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바로 관계부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로 제가 5분 9위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시.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즉, he visited the place. 자, 그가 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Where his girlfriend works. 그의 여자친구가 일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계부사죠.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단 이제 전치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뭐 in을 쓸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as를 쓸 수도 있고 on을 쓸 수도 있고 이 전치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바꾼다. 여기서는 보면 his girlfriend works at the place. 그 장소에서 일한다 봤기 때문에 at which 이렇게 해석이 바꿀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바꾸는 원리고, 자, 이런 원칙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을 이끌 때는, 그래서 명사 뒤에 관계부사가 오고, 이 관계부사 이끄는 형용사절이 이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 관계부사를 언제든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항상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선행사가, 즉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계부사의 의미가, 죄송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의미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장소로, 그 방법으로, 그 이유로 이런 의미일 때만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요. 자,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안다. 보시면 앞에 이제 명사가 일단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예요. 그 다음에 in which를 보시면 in which he lived. 그 도시에서, 말이 되죠? 그 장소에서, 그 도시에서 그가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장소구나. 그러니까 where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선행사가 시간, 장소, 방법 위의 명사가 아니거나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이 아까 앞에 인 것처럼 뭐뭐에서 그죠?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이런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보시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안다. 자,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이긴 해요. 근데 해석을 해보시면 for which가 그 도시에서 the country is famous. 그 나라가 유명한 게 아니죠. 그 도시로 그 나라가 유명한 거죠. 해석 자체가 그 도시로, 즉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하는 이 수거에 be famous for가 앞으로 가서 for which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where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네.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부사로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자, 예문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자, 또 똑같은 city예요. 그죠? 방금 한 거죠? 그래서, for which. for which면 얘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가? 안 된다. The country is famous for죠. 즉, for which는 city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이긴 하지만 그 도시로 유명하다라는 도시에서 유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관계부사, 즉 where로 바꿀 수 없고 선행사가 장소의 city지만 그냥 for which를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girl이죠. 무조건 안 되죠. 선행사가 시간, 장소, 방법 이외의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뭘 써야 된다? 그대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자, he had a car. 그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 일단 선행사도 시간, 장소, 방법 이외의 명사가 아니에요. 아니고, 또, of which the color is red. 자, 그 차의 색깔이 빨갛다. 즉, 그 차의, 즉, 소유격이죠. 그 차의 색깔이 빨간 거지, 그 차에서 색깔이 빨간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of which를 그대로 쓰든지, 소유격이니까 뭐로 바꿀 수 있나요? 그렇죠. whose로 바꿀 수 있죠. 단, whose로 바꾸면 뒤에 관사를 못 쓰죠. 그래서 whose car. 그래서 of which the car를 바꾸면 whose car가 됩니다. 소유격 뒤에는 관사를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얘를 관계부사로 바꾸려면 일단 앞에 있는 명사가 첫 번째 조건 시간, 장소, 방법 이외의 명사에 하고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어디어디에 나지는 어디어디에서의 의미일 때 when, where, why 등의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정어의 준. 부정하는 말이죠. 긍정, 부정할 때 그 부정이야. 부정하는 말. 자, 종류를 봅시다. 첫 번째 완전 부정어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not이죠, not. not. 일반적인 부정부사고요. 뭐뭐 아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사야, 부사.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not이 있고 never가 있고 뒤에 나오지만 다 no가 있는데 얘네 둘은 부사고요. 얘는 형용사야. 품사가 달라. 같은 부정어지만 품사가 달라. 외워야 돼.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건 not이죠. We cannot live a day. 하루도 살 수 없자. 우리는 없다. without air and water. 공기와 물 없이는, 그쵸, 우리는 하루도 못 살죠. 그지? 그냥 맞지? 그래서 일반적인 not. 두 번째가 뭐냐면 never. 자, 의미가 좀 다른 게 결코라는 말, 그렇죠? 이 not하고 좀 달라. 그냥 not은 뭐뭐 아닌인데 never가 붙으면 결코란 말이 붙어 좀 더 뭔가 강조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경험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한 번도 안 해봤다. I has never been to Paris before. He has never been to Paris before. 그는 결코 파리에 전에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경험을 부정하는 거야. 경험해본 건 never가 아니라 뭘 쓰니? 해봤다. 반대말이 뭘까? 부사. ever야. not ever가 never야. 그치? 이런 뭐뭐 해본 적이 있냐 물어볼 때 모르니 have you ever 이렇게 들어가잖아. have you ever. 그치? 뭐뭐 해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to Paris 이렇게 물어보겠지? 파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no, I have never been to Paris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지. 그런 식으로 자 결코 뭐뭐 아닌 never, 뭐뭐 한 적이 있는 거 ever. 그 다음에 아까 했잖아 강조야. 강조. not 대신에 쓰여서 부정 의미를 강조해. 이렇게 I never heard.
I didn't hear 하지 말고 never heard 하면 아니야 나 안 들었어 못 들었어. You had a twin sister. 너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얘기를 나 진짜 못 들었어 이런 뜻이지. 그지? 듣지 않아서 강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참고로 알아들게 운명을 나타내서 투부정사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와 같은 준동사도 앞에 일반적으로 not을 써요. 이제 힘내. 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never 쓸 때가 있다고. 뭐 하려고? 강조. 운명이랑 강조. 그래서 he went to the forest. 숲으로 갔어. 근데 결코 돌아오지 못한 뭘 나타내? 운명을 나타낸다는 얘기야. not to return이 아니야.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던 거지. 숲으로 간 다음에. 이해됐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경험, 강조, 운명. 노 나왔습니다. 형용사 not any 이거 외웁니다. 중요. any not 아니야. 순서도 기억해야 돼. not any예요. any not은 틀려요. any not은 여기 써있네. any not은 틀려요. 그래서 이게 틀린 문장이고 그래서 영어에 부정주어가 나온 거야. 나중에 따라할 건데 그래서 묶어서 no boy 이렇게 쓰는 거야. No boy could solve the problem. 어떤 소년도 문제를 풀 수 없었다라고 부정주어를 하는 이유는 any not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이래. 우리말로는 어떤 소년도 문제를 풀 수 없었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야. 그런데 영어는 any가 not 앞에 못 와. not any라고 not any.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렇지만 영어로는 부정주어라는 게 생긴 거란 얘기야. 소리 이해되니? 응. 다음 충격. 그래서 이럴 때 쓰이죠. 감탄사로. She's had an 사고가 났어. Oh no. 아 이런 저런. 안 돼. 미안해요. 자, 비웃지 말고. 다음이 뭐야? 준 부정어. 좀 비슷한데 아닌 거야. 좀 따로 밑에 있는 거지, 준. 그지? 준. 예를 들어서 박보검은 배우잖아. 잘생긴. 한승우는 준 배우. 이렇게. 닮았지만 좀 떨어지는 배우. 형균아, 그지? 고마워. 미쳤구나. 자, 그래서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래서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외우시고 리를표는 다 여기. 형용사 부사 다 돼.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거의 의심이 없다 이런 뜻이지. 형용사에는 명사를 꾸미는. He slept very, very little. 거의 못 잔 거야. 지난밤에 부사야. Hardly dreamed. 거의 꿈꾸지 않았다. 이건 부사야, 부사. 외워야 됩니다. 몇 가지? 7개의 부사를 외우세요. 자, 이게 부정어의 총 정리입니다. 자, 이거죠. 문두에 부정부사가 왔을 때 도치. 즉, 도치는 주어동사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즉, 평서문의 일반적인 어순과 달리, 즉, 주어동사 어순과 달리 의문문처럼, 의문문이 어떻게 쓰니? 도치해가지고, 동사를 이렇게 앞에 쓰고 주어를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처럼, 어떻게 한 거? 동사를 주어 앞에 두는 경우를 우리는 도치라고 하고요. 그 중에, 자, 일반적인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만 있어요. 부정부사, 이게만 있죠. 자, 부정부사가 문두에 오고 또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동사를 부정해야 돼. 같이 기억합니다. 부정부사가 있어도 동사를 부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정주어 같은 경우 뒤에 나올 거예요. 경우는 도치를 안 해요. 그래서 부정부사가 오고 동사를 부정하는 경우 일단 부정부사부터 보자. 완전 부정부사 not never 전혀 아니다.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little, few는 거의 뭐뭐 아니다. 그래서 준부정부사로 하죠. 위에 거는 완전 아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no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 너 어디 갔어? no 왜 없니? 그렇죠. no는 품사가 형용사야. no는 품사가 형용사라서 여기 없어요. 그래서 부사여야 돼. 그리고 동사를 부정해야 돼. 자, 그래서 문두에 부정부사 오는 경우를 한번 예문들을 쭉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부사가 있고 동사를 부정하는 경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I hardly dreamed. 거의 꿈꾸지 않았다죠. 거의 꿈꾸지 않았다. 그래서 hardly가 쓰였고 부정부사 쓰였고 동사를 부정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문장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한다? 도치한다. 그런데 질문.
성필아, 왜 dreamed I가 아니라 did I dream을 썼지? 그렇지. 과거고, dream이 무슨 동사니까? 일반 동사니까. 그치. 일반 동사니까 주어 앞으로 못 가고 조동사 do, does, did를 쓰는 거지. 두더지를. 그래서 과거 시제니까 did를 썼고, 그 다음에 얘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얘도 이제 조심합니다. under no circumstances. 자,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다. under로 시작했지만 이 자체가 부정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 자체가 부정, 부사, 구죠, 구. 부정, 부사, 구. 그래서 얘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역시 도치, should, that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안 된다? 저것이, 그것이 be allowed,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뭐 하는 것이 to happen, 일어나는 것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문장 또. 자, 많이 쓰이는. 얘는 나던틸만 4개 따로 빼서 정리를 했습니다. 나던틸만 따로 빼서. 자, I didn't know the fact. 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는. 즉, 어제 알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not하고 until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not until yesterday. 이렇게. 그래서 not until yesterday did I know the fact.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not until yesterday가 부정부사 구고, 그래서 도치한다.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이때 강조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it was that 강조용법으로 not until 구문을 강조할 수 있고, 얘는 이제 부정부사가 문두에 간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도치를 안 하죠. 그냥 이렇게 써야 되죠. 부정부사가 문두에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이 경우에서만 부정부사가 문두에 있는 경우죠. 또 no sooner, 얘는 어떻게 해석하지? no sooner had he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하자마자야. 뭐뭐 하자마자. 즉 no sooner had he arrived,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잠이 들었어. 오자마자 잠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no sooner had pp를 쓰는데 부정부사 no sooner가 있으니까 도치하고, 이때는 no sooner가 있을 때 이제 then을 쓰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도 따로 내가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수업하겠습니다. She doesn't like swimming. 자, 여러분 잘 아는 그리고 아니다 뭐뭐도 역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아니다 뭐뭐도 역시. She doesn't like swimming. 수영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도 역시 좋아하지 않아. And not either를 묶어서 뭐냐면 기억. 뭐다? no야 no. And not either가 묶여서 한 단어로 no야. no는 접속사야. 그 다음에 no가 부정어니까 역시 도치. 정리하면 그녀는 수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nor do we. 우리도 좋아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부사가 문두여서 도치된 경우들이었습니다. 조심. 부정주어가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두에 주어를 부정하는 부정어가 있는 경우는 도치하지 않아. 주어 자체가 부정어인,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는 부정주어.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석해? 어떤 주어도 동사 아니다. 이거 외웁니다. 어떤 주어도 뭐뭐 아니다. 안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밑에 해석해볼까? No boy could be seen in the street. 어떤 소년도 보이지 않는다. 길에서. 어떤 주어도 동사 아니다. 안 한다. 어떤 소년도 보이지 않았다. 길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를 조심하시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다 우리가 독해할 때 조심해야 될 거야. Hardly did I dream. 또 under no circumstances 같이 부정부사어가 온 경우, 또 not until 구문, 이것도 중요. 또 no sooner than 구문도 중요. 또 nor 구문도 중요. 가장 대표적인 부사로 도치라는 게 5가지야. 꼭 기억 5가지. 5가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not until. 아까 했던 것 중에 부정부사가 문두에가 도치되는 것 중에 not until 도치 구문을 보면, 자, 해석하면 뭐뭐 할 때까지 뭐뭐 아니었다. 그는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하고서야 뭐뭐 했다. 무슨 말인지 보세요.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어제까지는. 그럼 언제 안 거라고? 언제 안 거라고? 어제 안 거야. 어제 안 거야. 오늘 안 거 아니야.
어제 밤 9시에까지 몰랐으면 어제 밤 9시에 안 거잖아. 그래서 나는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는 어제 알았다는 얘기야. 근데 until은 이렇게 전치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옵니다. 그런데 until은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도 옵니다. 그래서 I didn't know the fact until she came. 얘는 부사절로 쓰인 거야. 얘는 전치사구, 즉 부사구로 쓰인 거고 얘는 부사절로 쓰인 거야. 그래서 until은 전치사와 접속사로 다 쓰이는 단어. 나는 또 그 사실을 몰랐어요. Until she came. 그녀가 올 때까지는. 역시 그녀가 오고 나서야 알았다라고 해석합니다. 여기 써 있죠. until은 뭐다? 둘 다 된다. 전치사와 접속사로 둘 다 된다. 그런데 얘를 자 강조해 봅시다. 이렇게 문대의 낫이 부정부사가 문대에 있으면 도치하는데 나돈티를 강조하는 부승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나돈틸이 문두에 놓여서 시기 시점을 강조하는 표현. 나돈틸이 앞에 넣어서 강조하는 표현. Not until yesterday 하면 어제까지는 아니었다 해도 되고 다시 무슨 말이야? 즉 어제서야 이렇게 해석한다고. 어제서야. 그 다음에 도치. 역시 know가 일반 동사니까 원래는 앞에 I knew였죠. knew였는데 얘가 일반 동사니까 앞으로 못 가고 조동사를 쓰고 과거니까 did 그 다음에 쓰고 얘는 이제 조동사가 있으니까 얘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did I know가 된 거다. Not until she came. 아까 했던 접속사죠. 그녀가 올 때까지는 아니었다. 즉 그녀가 오고 나서야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석합니다. 됐죠? 자, not until yesterday. 어제까지는 아니었다. 어제서야. 그녀가 올 때까지는 아니었다. 그녀가 오고 나서야. 자, 강조해서 앞으로 뺐습니다. 자, 얘는 또 이때 강조용법으로 강조할 수 있다. 이때 강조용법으로 강조해 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냥 여기다 이때 이렇게 쓰고 이 사이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때 쓰고 이 사이에 넣으면 돼. 그래서 not until yesterday와 또 not until she came을 사이에 넣고 이땐 도치를 안 하지. 왜? 부정부사가 문두에 안 왔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I knew the fact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는 우리가 이 부분 도치하는 거 이가 일반 동사라서 앞으로 못 가고 조동사를 쓴다는 거 그리고 동사원형 쓰는 것도 기억하시고 요 도치한 게 시험에 나오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기도 해. 이 문장이 도치된 이유를 20자 내로 쓰시오. 그러면 not until 구문이 내지는 부정부사가 문두에 가서 도치되었다라고 쓰면 됩니다. 됐습니다.